네. 저희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옵티마이저를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킨 결과가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 히스토리를 사용을 해서 훈련셋과 검증셋의 손실을 각 에포크마다 해서 손실을 그리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에포크 5번이기 때문에 6번 이상 반복하는 거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손실이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머물러요. 그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이상 검증 세대에서의 손실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점점 뭐만 커지고 있어요. 점점 과대적합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에포크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과대적합만 커지고 있고, 그 검증 세셋의 손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생겨납니다. 그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일단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drop out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drop out. drop은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삭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삭제하다. 자, drop out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drop out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신경망은 여기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 같은 신경망이에요. 입력층이 있고요.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28 곱하기 28을 784의 1차원 배열로 만들고요. 은닉층에는 유닛이 100개가 있었어요. 그죠? 은닉층에는 유닛이 100개가 있었고 여기에서 각각 출력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유닛에서도 출력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도 출력이 나오고 100번째에서도 출력이 나와요. 얘네들이 출력층의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출력층의 유닛으로 들어가서 100개가 다 들어가죠.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그러면서 100개의 유닛이 해주는 값이 이 출력층 한 개 유닛으로 들어가서 0번, 0번 확률이 될 거를 계산해서 나와요. 그죠? 네. 드랍아웃의 개념은 뭐냐면, 드랍아웃은 뭐야? 이런, 그,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어, 이런 녀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출력층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훈련 에포크를 할 때마다요. 에포크를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를 제거를 해버리겠다. 아니면 뭐 20%를 제거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여기 100개가 있잖아요. 100개 중에서 랜덤하게 랜덤하게 뭐 얘랑 얘는 보내지 않아요. 어디로? 출력층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0개의 유닛들 중에서 20개는 랜덤하게 20개를 뽑아서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80개만 출력층으로 보내서 여기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쪽 유닛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레이블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20개는 제외하고 80개가 여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레이블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가중치들이 이렇게 변했을 거 아니에요. 가중치들이 변했겠죠. 근데 여전히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에포크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죠. 훈련 세트를 다시 넣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요. 다시 드랍아웃을 실행하는데 여기 있는 100개 중에서 또 랜덤하게 20개를 따로 뽑는 거예요. 네. 아까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랜덤하게 뽑으면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이제는 얘는 출력층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얘는 출력층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은닉층에서 출력되는 값들을요. 100개 모두를 출력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랜덤하게 일부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10%를 제외하겠다, 20%를 제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포크마다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유닛들이 꺼질지는 몰라요. 어떤 유닛들이 여기로 들어가고 어떤 유닛들은 여기로 안 들어갈지 몰라요. 그걸 랜덤하게 결정해요. 정말 랜덤. 그런 식으로 에포크를 반복한다. 자, 이렇게 에포크를 반복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훈련되는 훈련 파라미터들이 여기로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느려질 거예요. 어,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대적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과대적합을. 어, 이 손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요렇게 해서 손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 전까지는 에포크가 5번이나 6번 이상 에포크를 진행을 하더라도 더 이상 손실이 좋아지지 않고 그냥 머물거나 아니면 손실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려가지고 그 과대적합의 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드랍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과대적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의 개념은요. 훈련 과정, 그러니까 각각의 에포크에서 훈련 과정에서 일부 유닛의 출력을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지 출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냥 출력을 0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 레이어로 출력을 입력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다음 어, 신경망 레이어로 그 다음 레이어로 출력값을 전달하지 않는다. 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유닛들의 출력값을 0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랜덤하게요. 랜덤하게. 출력값을 어, 랜덤하게 선택해서 유닛들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에포크마다 출력을 0으로 만드는 거는 랜덤하게 선택합니다. 어, 각 에포크마다 어,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유닛은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델의 어, 신경망 모델의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이에요. 네. 자,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 들어봐.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메이크 모델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죠? 우리가 만든 게 있었어요. 모델 만들 때 메이크 크리에이트 죄송합니다. 크리에이트 모델하고 만들었었죠. 자, 제가 중간에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아규먼트를 만들어 뒀어요. 그죠? 그래서 레이어스 여기에다가 리스트 드랍아웃 계층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케라스 점 layers 점 drop out 이렇게 있어요. drop out.
자, 여기 rate 기본값이 없죠. 기본값 반드시 주셔야 돼. 기본값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rate 0.3으로 줄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그 은닉층 뒤에, 은닉층 뒤에 그 30%의 비율로, 비율로 그 출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출력을 0으로 만드는 dropout, 계층을 dropout, 계층을 추가한 거예요. 자,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모델.써머리 한번 볼게요. 모델.써머리.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플래튼 레이어가 먼저 있죠. 플래튼.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 거예요? 28 곱하기 28짜리의 2차원 배열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뭐가 출력이 돼요? 1차원, 784개의 픽셀을 갖는 그 1차원 배열이 돼요. 그죠? 자, 여기서는 모델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를 이렇게 쭉 1차원으로만 만든 거니까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자, 이 784개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에 유닛이 댄스로 들어갑니다. 댄스로 들어가죠. 여기서는 저기 화이트보드에 그림 보시면 유닛이 몇 개 있어요? 유닛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 784개가 입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784개의 입력값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겠죠. 784개. 그 다음에 상수항, 바이어스가 한 개가 있겠죠. 이게 한 개 유닛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유닛이 전부 다 또 100개가 있겠죠. 그래서 78,500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dropout. 우리 여기에 아규먼트 준 거 있죠? 여기에 아규먼트 준 게 드랍아웃으로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 됐어요. 드랍아웃이 100개, 100개. 근데 여기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가중치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가중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내줄 거냐 말 거냐. 얘를 보내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게 드랍아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거기에 레이트를 제가 0.3으로 줬죠. 0.3이니까 100개 중에서 랜덤하게 30개 뽑아서 30개는 안 보내고 70개는 출력층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드랍아웃이에요. 드랍아웃. 이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간다? 그게 출력층으로 가요. 출력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1개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어, 보내는데 숫자 0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해야 될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 여기서, 여기, 드랍아웃에서 30%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더라도, 계산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델을 컴파일 하시면 돼요. 모델.컴파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그 두 가지 옵티마이저를 써봤는데 RMS 옵티마이저는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검증 세대 손실이 이렇게 커져 버렸죠. 커져버렸고,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때는 커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일정한 손실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과대적합은 커지고 있는.
요 아담을 드랍아웃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다가 드랍아웃을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 주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 주시면 되고 옵티마이저는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그리고 아담 하고서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생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스,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손실함수는 케라스, 로시즈, 그리고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정확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케라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리고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스 이렇게 해서 모델을 컴파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훈련 시키면 돼요. 훈련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리절트 모델.점 fit 여기서 x는 훈련 셋에 스케일드 된 거, 그 다음에 y는 훈련 타겟. 그리고 fqs 똑같이 20회로 할게요. fq는 20회. 20회. 그 다음에 validation 데이터. validation 데이터는 val 데이터 스케일드, 그 다음에 val 타겟.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돌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엔터 하고 20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만들어드린 함수가 만들어드리면 안 나와. 플롯 트레인 밸리데이션 로시즈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다가 리절트만 넣으면 그래프를 그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손실 그래프. 요 끝나고 나서 요거 딱 바로 실행하시면 손실 그래프가 나와요. 요 함수는 제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뭐, 2분여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그 전에 전 시간에 했었던 거를 보시면 훈련할 때 한 2분여 정도가 걸릴 것 같고, 손실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재밌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훈련세 손실 보세요. 0.75, 0.45, 0.41, 0.38, 0.37, 0.35, 0.3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검증세 로스 볼까요? 0.4, 0.38, 0.35, 0.35, 0.33, 0.32, 0.33, 0.33, 0.31, 0.31. 그죠? 어, 0.33에서 머무는 듯 하고 보이다가 0.31로 또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0.30, 0.31 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음. 저는 20번이 끝난 것 같고요. 네. 어, 그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드랍 아웃이 되는 과정이 랜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요,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이거
과소적합. 에포크 10번까지는, 에포크 10번까지는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이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가 10이니까 사실은 11번이겠죠. 여기서부터는 훈련셋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증셋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에포크를 11회까지는 해볼만 한 거예요. 검증셋의 점수를 계속해서 훈련셋은 당연히 손실이 낮아지고 있고요. 훈련셋은 그 손실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고, 검증셋의 점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약간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은 여기서는 과대적합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과대적합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과대적합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인 경우 에포크를 10회에서 12회 정도까지도 진행을 해볼 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세트에서도 그 점수가 좋고 손실이 적고 검증 세트에서도 손실이 적은 그런 모델을 과대적합이 더 적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드랍아웃.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드랍아웃은 각 에포크마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유닛을 선택해서 그 출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유닛에서 만들어진 값은 그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들을 결정할 때 어떤 유닛은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유닛은 사용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랍아웃 기법을 이용하시면 과대적합을 줄이는 그런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드랍아웃. 이 비율은 적절하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뭐 10%만 끄겠다, 20%만 끄겠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로 한 내용은 오늘은 7장의 2절하고 7장의 3절 정도까지를 했어요. 7장의 3절에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 그 모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콜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리 스타핑 콜백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에포크 횟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에포크 횟수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손실 있죠, 손실. 이 손실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 지점에서 알아서 에포크를 잘라버리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기법을 얼리 스타핑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 종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런 그 조기 종료 기법과 그 다음에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있는 일부 내용 조금 남아 있고요. 그것 이외에는 7장까지는 거의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그 학습하시는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